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음, 일찍은 아니죠. 일찍은 아니고 공지한 시간보다는 조금 일찍 왔는데, 자, 이제 어제 경기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죠. 왜냐면 어제는 무승부를 아예 배제하고 고배당도 이제 나름 잘 골라갔다 생각했는데, 즈볼러, 칼리알리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럴 비겨서 끝나고, 그리고 로리앙 마인이랑 호펜하임 마인도 상당히 괜찮아 보였는데 결국 로리앙이 실점하면서 그것도 2대1 승리. 그리고 마지막 경기였던 이제 스타드랜 경기가, 마지막 경기는 좀 피해야 되긴 하는데 앞에 프렌들 잘 하고 렉선부터 이제 뭐 출발이 나쁘지 않았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또, 그래서 어제 아쉬웠던 건 뭐 네이메언 역배라든가 아니면 헐시티 역배, 이런 걸 담아가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걔는 프렘 보면서도 배당 대비 괜찮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자, 오늘 엑셀시오로부터 빌바오까지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는 엑셀시오로. 아약스 상대로는 상성이 안 좋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 배당이 지금 아약스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승무패는 어제 경기는 다 맞긴 했습니다. 오늘 경기들이 이제 복식이 없어서 문제인데, 어제 첼시만 비겨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면 첼시 변수를 넣었거든요. 승무. 근데 그 역전승을 할 줄은 몰랐다. 자, 그리고 AT는 무승부를 났기 때문에 변수를 적용했고, 울버햄튼은 3개 가길 잘했다. 역시 불안하더니 결국 졌더라고요. 자, 엑셀시오르 쪽으로 빠지고 있네. 아약스가 아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뭐 트벤테랑도 비기고 알크마르 테스타,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뭐 순위는 당연히 아약스보다 뭐 득실도 많이 불리하고, 홈에서 그렇다고 뭐 성적이 아주 좋은 편도 아닌데, 아약스가 원정 패배는 적지만 승리가 많은 편이 아니고 3승 5무 1패. 그리고 엑셀시오르도 아약스도 큰 부상이 없거든요. 뭐 이러면 둘 다 해볼 만하다. 근데 아약스는 올림피아코스와 그 챔스의 일정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실점이 어느 정도 아예 없는 상황이 아니라서, 물론 리그 한정으로 보면은 7경기 무패긴 합니다만은 원정이라 조금 불안해요. 엑셀시오르가 알크마르나 뭐 트벤테 원정 비긴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엑셀시오르 프렌 쪽으로 보느냐, 또 그건 아니라 봐요. 언어보도 언더 가능성이 높지만 배당 대비는 좀 별로고, 그래서 첫 경기기도 하고, 어제 첫 경기 대부분 갔던 경기들이 뭐 스토커도 틀리고 렉섬 하나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8시 경기는 갈 필요 없다.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고 그 다음 토리노 레체 가도록 할게요. 자, 상성 토리노가 좋습니다. 그리고 레체하고 비교했을 때 뭐 승점 차이는 별로 없죠. 왜냐면 득실도 사실 득점이 토리노가 더 많긴 하지만 실점이 더 많기 때문에 거의 밑에서 거의 1, 2등이 1, 2등이거든요. 토리노가 엘라스 다음으로 실점이 많아요. 40실점. 그래서 레체가 아무리 13골로 이제 득점이 가장 적긴 하지만 실점에서 커버되기 때문에 그나마 득실은 레체가 좋다. 그리고 토리노 홈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토리노 입장에서는 홈인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근데 이제 시메온의 출전이 불투명하고, 수비 쪽에도 뭐 장기 부상자들의
뭐 출전 불투명한 선수, 뭐 미드필더 부상도 있고 그래서 결장자 부분은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레체도 미드필더랑 공격의 부상이 한 명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자 일단 토리노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2경기 무득점으로 끝났죠. 지난 코모전은 6실점까지 하고 물론 이제 로마 원정을 잡긴 했지만 그건 컵대회고 리그 한정으로 보면 4연패 3경기 무득점 이러면 좋진 않죠. 홈에서도 3연패 중이고 그래서 연패를 좀 탈출해야 되긴 합니다. 토리노 입장에서는. 그리고 레체는 지난 라치오전 비겼지만 3경기 연속 무득점 뭐 토리노도 무득점 3경기 연속인데 레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유벤 비기고 뭐 피오렌티나 잡고 이런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득점이 꼴찌인 이유가 있죠. 그리고 토리노도가 실점이 많다고는 하는데 레체가 득점이 꼴찌이기 때문에 뭐 레체 상대로 아주 많은 실점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토리노 승부 쪽으로 보지만 레체도 인테르나 AC 밀란한테 한 골밖에 안 주고 전반 다 0대 0이었거든요. 유벤이랑도 비겼던 거 생각하면 무승부가 염려돼서 언더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알하고 라요. 뭐 이 경기는 누가 봐도 레알이 유리하죠. 왜냐면 홈이고 득점도 2배가 아니고 거의 3배 좀 안되게 2.5배 차이 나고 그리고 홈에서 9승 1패 라요가 원정 득점이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결장자도 크게 없고 레알이 뭐 라요도 없긴 합니다만은 뭐 상성도 뭐 압도적으로 좋고 모든 상황이 레알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벤피카전 뭐 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요새 뭐 레알이 좋지 않다고 이제 막 불안해서 이제 웬만하면 안 갔었는데 확실히 리그에서 보여주는 거 보면 5연승에 리그 기준으로만입니다. 그리고 레반테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실점이 없던 거 생각하면 아무리 지금 뭐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라요가 지난번 홈에서 오사수나한테 3실점, 뭐 셀타 원정 3실점, 알라베스 원정 2실점. 그러니까 득점은 잘 못하면서 실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챔스를 갔다 온 레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뭐 컵대회 원정 갔다 와서 홈에서 뭐 이겼던 것처럼 원정이 아니면은 그래도 레알 승 보고 마행까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 득점 차이 때문에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경기이기 때문에 12경기 아마 한 베티스까지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PSV 페이노르트. 자, 1, 2위 싸움입니다. 중요하죠. 1, 2위 싸움. 자, 근데 이제 승점이 좀 많이 차이나요. 14점. 뒤집기는 진짜 PSV가 아주 뭐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승은 거의 할 확률이 높고 지금 상황으로 가면 득실 차이도 조금 있고 그리고 페노르트가 원정도 잘하긴 하지만 PSV가 워낙 잘해서 결장자가 뭐 히카르도 페피 말고는 거의 없죠. 장기 부상자 빼고. 근데 페노르트는 지금 우에다 아야세도 출전이 불투명하고 샘스테인도 그렇고 수비 쪽에도 출전이 불투명한 선수들이 많고 하필 PSV는 홈에서 챔스를 했는데 뭐 미넨한테 지긴 했지만 베티스 원정을 갔다 온 페노르트보다는 낫거든요. 일정도 더 뒤에 있었고 그리고 요새 페노르트가 뭐 지난 헤라클레스전 이겼지만 실점이 꾸준합니다. 특히 원정은 더 불안하고 그래서 뭐 PSV도 최근에 브레다한테 비긴 거 보면은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페노르트는 중간중간 많이 지기도 했고 했지만 무패 기록을 꽤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승부도 진짜 오랜만에 한 거라서 저는 뭐 당연히 PSV 쪽 봅니다. 배당의 문제죠. 배당. 근데 마엔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결국 마엔을 하려면 뭐 실점이 적든가 득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득점은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만은
근데 실점이 좀 꾸준해서 페이노르트가 아예 무시할 팀은 아니거든요. 아까 출전 여부 불투명한 뭐 우에다 아야세 뭐 나온다면은 샘 스테인도 그렇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해서 승 보고 오버 같이 볼게요. 3.5지만 배당 대비는 오버 갈만하고 확률은 그래도 홈승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페이노르트가 예전에 아약스, 뭐 고헤드 상대로 이제 뭐 3.5는 안 넘었기 때문에 지긴 하더라도,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도 뭐 2대0, 3대0으로 이겼습니다. PSV가. 물론 4대4, 뭐 2대2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성도 PSV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하고 포르티나. 자, 꼴찌죠.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 꼴찌고, 뭐 포르티나하고 비교해도 승점 10점 이상 차이. 득점은 비빌 수 있습니다만은 실점이 가장 많아요. 52골. 50점대는 처음이거든요, 이 팀이. 뭐 그렇다고 홈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포르티나가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해볼만 하지만, 뭐 헤라클레스가 지금 결장이 뭐 공격 쪽에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포르티나도 보면은 수비랑 미드필더에 있긴 합니다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득점력만 보면은 결국 뭐 헤라클레스가 홈 득점력이 꽤 좋긴 하거든요. 18골로 원정 포르티나보다. 뭐 근데 득점은 비빌 수 있지만 실점이 많기 때문에 결국 최근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상성은 헤라클레스가 조금 더 좋긴 해요. 홈에서 한 번 빼고는 안 졌기 때문에 최근 뭐 3경기 무패기도 하고 1승 2무. 근데 어쨌든 지난번 뭐 트벤테하고의 경기 홈에서, 그리고 페이노르트 원정 다 2골 차로 졌습니다. 0대2, 2대4. 근데 그래도 홈이면 뭐 포르티나 정도면, 왜냐면 리그 4연패거든요. 6경기 승리 없고 타이밍상 한번 잡아줘야 되긴 해요. 근데 포르티나도 뭐 지난번 흐로닝은 원정도 잡았고, 뭐 고에도 원정도 비기고, 홈에서는 알크마르도 잡고, 여기도 최근에 득점이 좀 많다 보니 오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요거 2.5기 때문에 뭐 흐름은 포르티나긴 해요. 그래서 확률로 가면 포르티나 프렌, 뭔가 홈승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글쎄요, 이게 포르티나도 원정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뭐 득점이 좀 많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배당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헤라클레스가 뭐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자, 고민이 되네. 잠깐만요. 그래도 헤라클레스 뭐 득점은 홈에서 18골이면 실점 많은 것도 그렇고 오버 쪽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에스턴하고 브랜드포드는 어제 그대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브랜드포드가 이제 홈에서 잘하지 원정이 잘 못하거든요. 최근 2경기 이제 득점이 없었던 것도 그렇고, 뭐 에스턴하고 승점 차이도 있고, 득점은 같아요. 35골. 근데 원정의 브랜드포드는 3승 8패입니다. 뭐 에스턴이 지금 와킨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미드필더 라인에 뭐 존 맥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틸레만스 포함해서 몇 명이 부상이 있긴 합니다. 미드필더 쪽이. 이러면은 골에 관여하고 있는 선수들이 꽤 많이 빠지기 때문에 와킨스의 출전 여부가 진짜 중요합니다. 뭐 브랜드포드는 뭐 부상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한 명이 너무 압도적으로 골을 넣고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첼시랑 노팅엄전도 득점이 없었고, 에스턴은 짤츠부르크전 뭐 유로파를 뛰긴 했지만 홈이었고, 최근에 뭐 에버튼한테 졌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연패는 당하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동안 보여줬던 게 있어서. 그래서 결국 에스턴 승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승무패에는 승을 표시했는데 어제 이제 7경기는 다 맞았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복식이 체크된 게 없어서 이제 좀 빡세긴 하지만 뭔가 승부수로 가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와트킨슨이 출전이 안 되면은 사실 빠지는 선수들이 은근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력 쪽에서는 오히려 브랜드포드가 더 좋을 수도, 뭐 로저스도 있긴 하지만 와킨슨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승은 보지만 어제처럼 뭔가 승부식으로 갈 만한 경기는 일단 체크는 하겠지만 뭐 고배당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주력으로 갈 정도는 아닙니다. 뭐 브랜드포드가 그렇다고 뭐 원정 계속 패배만 했느냐? 최근에 뭐 울버햄튼, 에버튼 뭐 연승한 적도 있고 아쉽게 뭐 졌던 경기들도 있어서 어제 첼시도 뭐 겨우 역전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맨유 풀럼은 저는 이제 무승부를 일부러 노렸거든요. 왜냐면 맨유가 당연히 좋죠. 뭐 맨시티도 잡고 그리고 그 뭐 승점도 조금 앞서고 득실도 그렇고 그리고 홈에서도 패배도 적고 풀럼 원정 패가 많기 때문에 결장도 크게 없고 지난 아스날전까지 잡았기 때문에 맨시티에 이어서 아스널, 물론 브라이튼한테 컵대회 지긴 했지만 리그로 치면 6경기 무패고, 근데 그 전에 울버햄튼하고 비긴 적도 있고 웨스트햄한테도 비긴 적이 있고 강팀한테 강할 수 있어도 약팀한테 또 약한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어서 저는 풀럼이 생각보다 최근에 졌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리즈 원정 딱 한 경기,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컵대회 뉴캐슬전. 그러니까 맨유가 뭔가 당연히 이길 것처럼 보이면은 못 이겼던 경우들이 있어서 배당 대비 요거는 맨유가 유리해도 갈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맨유 승무 보긴 할게요. 홈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무승부를 이제 승부식에서 승무패에서 봤기 때문에 뭔가 맨유 승무보다는 이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풀럼 2프렌으로 가죠. 맨유가 최근에 뭐 마인을 했던 적이 맨시티전이 있긴 합니다만은 풀럼이 마인으로 졌던 경기가 최근에 없어요. 에버튼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해서 뭐 풀럼도 결장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많이 없어서 프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팅엄 크리스탈. 요거는 노팅엄이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홈이기도 하고 최근에 뭐 페렌츠 바르시도 4대0으로 잡고 브랜드포드까지 해서 2경기 무패고 홈에서는 이제 아스날하고도 비겼던 상황이라 최근 리그 일단은 2경기 무패, 아니 3경기구나. 리그 3경기 무패, 웨스트햄전까지. 왜냐면 크리스탈은 최근에 못 이기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오랫동안 승리가 없긴 해요. 10경기 넘게 지금. 근데 득점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문제가 뭐냐면 노팅엄은 크리스탈은 노팅엄이 생각보다 결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크리스탈은 지금 마테타도 명단 제외되고, 그리고 이 은케티아, 그리고 몇 명의 부상들도 있고 미드필더 퇴장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제가 이제 뭔가 크리스탈을 좀 보고 싶어도 노팅엄 승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제 승무패에도 그래서 이제 결장들이 좀 있어서 최근 흐름도 그렇고 해서 득점이 많지 않다 보니 요거는 노팅엄 승. 오히려 노팅엄이 초반에 빨리 골을 넣으면 어제 호펜하임처럼 약간 마인 느낌도 납니다. 이게 뭐 퇴장의 뭐 기존 다득점자의 명단 제외에 뭐 기존 뭐 부상들까지 하면은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노팅엄 입장에서는, 크리스탈 입장에서는. 왜냐, 뭐 본인들이 그렇다고 득점이 아주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승패로 따진다면은 노팅엄보단 크리스털이 3점이 앞서고 득실도 더 좋긴 한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해는 반반이다. 3배니까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3.5라서. 자, 그 다음 코모 아탈란타 가도록 할게요. 자, 코모 같은 경우에는 아탈하고 이제 뭐 거의 박빙이죠. 순위가. 지금 6, 7위. 코모가 이제 실점이 워낙 적어서 득점도 높기 때문에 아탈이 득점이 플러스라도 10골 이상 차이 납니다. 득실이. 그리고 홈에서 6승 3무 1패. 그때 AC밀란전 빼고는 진 적 없고. 아탈도 홈에서 성적이 더 좋지 원정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코모의 이제 장점이 결장자가 거의 없어요. 뭐 아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루크먼이 뭐 이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고해야 될 게 일단 상성은 그래도 아탈란타가 코모 상대로 좋긴 한데 일단 코모가 너무 잘해요 요새. 중간에 한번 이제 밀란한테 지면서 이제 홈에서 첫 패배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뭐 라치오 3대0, 토리노 6대0, 피오렌티나 이제 컵대회 3대1. 아탈은 챔스에서 위니옹한테 지기도 했고 그거 하나 뜰렸는데 뭐 최근 파르마 4대0 그리고 피사 1대1. 아탈도 리그만 보면 4승 1무로 상당히 좋긴 합니다. 뭐 볼로냐 원정도 잡고 실점이 적었던 거 생각하면 그래도 코모가 최근에 득점력은 더 높다고 보고 아탈보다 조금 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홈이기 때문에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때 AC밀란도 졌던 거는 선제골 넣었는데 추가골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키퍼가 잘 막기도 했고 결국 더 이상 골을 못 넣다 보니 이제 동점골에 이제 후반에 역전까지 당했는데 아탈도 잘하긴 하는데 아탈이 원정에서 막 최근에 아주 많은 득점을 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 다득점한 경우는 홈이었기 때문에 코모는 요새 살짝 조금 주춤하긴 했거든요. 홈 득점력이. 근데 뭐 다시 뭐 원정에서도 다득점하면서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래도 코모 쪽 봐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아시겠지만 아탈도 위니용한테 챔스를 져서 그렇지 리그로만 보면은 5경기 무패입니다. 예전에 초반에 못했던 아탈의 느낌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꽤 잘하고 있고 아탈도 결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물론 그래도 전 코모가 좋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난 승패 모르겠다. 뭐 박빙이다 하면은 코모가 이기든 아니면 코모가 지난번 AC밀란한테처럼 지든 오히려 오버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버는 약간 반반이기 때문에 가실 분들만 참고하세요. 저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건 코모 승이고 아주 근소하게 한 5.5 대 4.5 그리고 그 다음 오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버는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보고 리옹 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리그왕을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어제 마르세유 안 갔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면 이제 못 이겼던 경기들이라서 어제도 원정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3경기 보면 홈에서 뭐 낭트, 뭐 메스 막 이런 팀들하고 2대2로 비겼단 말이죠. 낭트한테 0대2로 치고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2대0으로 이기다 2대2로 비겼잖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잘 안 맞는 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기들은 뭐 저처럼 과감히 패스를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리옹 릴 최근 홈에서 연승 중입니다. 릴 상대로. 근데 리옹 같은 경우에는 뭐 릴보다 승점이 4점 앞서지만 사실 뭐 득실도 실점이 릴이 더 많기 때문에 득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결국 득실도 리옹이 좋고 또 홈의 성적 원정 릴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부상들도 다 장기 부상자들이라서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릴이 최근에 이제 공격 라인 쪽에 한 2명, 미드필더 1명, 뭐 수비 쪽 그래서 최근 부상들이 오히려 릴 쪽에 좀 있는 편이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결장자 부분들도 리용이 좋고, 그리고 요새 리용이 잘합니다. 지난번 그리스 원정팀하고의 경기도 4대2로 대승을 거뒀지만 최근에 무승부가 없어요. 9연승. 한 골 넣은 경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은 2골, 많으면 최근에 뭐 4골, 5골 넣기 때문에 홈에서도 6연승. 모든 대회 포함입니다. 그래서 리그로만 한정했을 때도 지금 4연승이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릴이 지난번 프라이전을 이기긴 했지만 운이 좀 따라줬다 보고, 그때 우리가 이제 프렌이 이제 하나 그게 뚫렸던 경기잖아요. 프렌. 이 프렌은 적중했었나 그때? 적중했던 것 같고, 이 프렌은. 근데 이제 극장골로 넣었기 때문에 뭐 그게 또 6경기 만의 승리라 뭐 아주 좋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를 보면은 실점도 어느 정도 꾸준하고, 그리고 홈에서 컵대회 리옹한테 1대2로 졌잖아요. 그리고 최근 만났던 팀들이 뭐 파리, 스타드렌 강팀들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릴도 이제 무승부가 많이 없는 만큼 승패로 갈린다면 그래도 리옹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배당은 릴 쪽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리옹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무승부가 없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충분히 이제 지금 스코어상으로만 보면은 뭐 승점도 많이 차이 안 나고 충분히 비길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리옹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근소하게 리옹 우세 봐요. 코모 아탈란타처럼. 근데 코모하고 리옹을 비교했을 때 배당이 더 적은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화력은 코모가 좀 더 이길 확률이 크긴 한데 아탈이 너무 잘해서 그게 걸리는 거고, 릴은 요새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옹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요건 6대4 정도로 보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배당은 이제 원정으로 빠지고 있어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슈투트 프라이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잠시만요. 독일 리그가 추가가 안 됐네. 슈투트가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제가 체크를 안 했습니다. 자, 슈투트하고 프라이. 여기도 상위권 싸움인데 지금 보면은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성이 프라이 상대로 최근 홈에서 연승 중이라 조금 더 괜찮긴 하지만 여기도 5위, 7위. 근데 승점 차이는 좀 납니다. 3경기, 9점. 득실 차이도 조금 있고. 슈투트가 조금씩 다 좋아요. 특히 프라이가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슈투트가 결장이 있지만 그것도 공격에 1명 거의 없고, 프라이는 오히려 수비 1명. 그러니까 둘 다 결장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를 뛰었고, 뭐 프라이도 원정을 갔다 오긴 했는데 홈에서 했기 때문에 슈투트가 좀 더 이득이죠. 영보이즈전 결국 이겼고, 그리고 그 전에 리그에서도 성적을 보면은 6경기 무패 중이었잖아요. 4승 2무. 프랑크도 잡고, 메넨글라 원정 3골, 레버쿠젠 원정 4골. 그러니까 다득점 했던 경우도 많아서 뭐 프라이도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긴 하지만 원정은 아닙니다. 최근에 아우크전 비기긴 했지만 2실점, 라이프치 2실점, 볼프스 이겼지만 3실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점이 좀 꾸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건 아닌데 슈투트가 홈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좀 고민되는 게 슈투트 배당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다득점 무승부도 생각을 해야 돼요. 프라이가 원정에서 은근히 득점을 많이 해서 저는 프라이가 최근에 뭐 아웃쿠 2득점도 있지만 예전에 미넨 상대로도 2득점을 먼저 한 적도 있어서 볼프스 4대3도 그렇고 오버를 좀 더 볼게요. 그 다음 슈투트를 가게 된다면 뭐 승 또는 뭐 핸디무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카트를 엑셀시오르를 패스하다 보니
자, 일단은 베티스까지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베티스까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렌시아, 베티스하고 발렌시아인데 일단 베티스 입장에서 보면은 홈에서 발렌시아 상대로 잘 안 져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어제 이제 승무패 7경기는 지금 적중 중인데 복식을 많이 넣었단 말이죠. 뭐 AT에도 무승부 넣고 첼시에도 무승부 넣고 뭐 울버햄튼은 3개 찍고. 근데 첼시가 이제 이겨서 이제 변수가 줄어들어서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오늘 경기에도 보면 제가 변수를 좀 넣었단 말이죠. 맨유도 그냥 무만 가고 베티스도 무만 가고 토트넘도 원래 맨시티를 넣어줘야 되는데 앞에 넣다 보니 뒤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무만 가고. 그래서 오늘 무승부 보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한 경기입니다. 베티스도. 왜냐면 베티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홈이고 유리하고 한데 은근히 홈에서 몇 번 비긴 적이 있고 최근에도 비겼고 그리고 페노르트를 잡긴 했는데 왜 이제 무승부를 봤냐면 발렌시아는 일정이 좀 여유로웠잖아요. 마지막 경기가 에스파뇰 홈이고 그리고 4경기 연속 지금 3승 1무로 무패 중이고 뭐 베티스 홈에서 4연승 중인데 유로파를 뛴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득점도 10골 차 승점도 거의 10점 좀 안되게 차이 나고 뭐 홈에 베티스 워낙 잘하니까 발렌시아도 홈에서 잘하지 원정 잘하는 게 아닙니다. 득점도 한 자릿수고 그럼에도 무승부를 봤던 건 수비의 경고 누적 뭐 기존의 뭐 부상자 공격의 로셀소 그리고 에르난데스하고 리켈메가 지금 출전이 불투명해요. 뭐 물론 안토니하고 압데가 지난번 뭐 그 페노르트전도 이제 골과 막 어시하면서 뭐 얘네가 뭐 해줄 수도 있긴 한데 유로파도 뛰었고 그리고 발렌시아가 주전키퍼가 부상 중이긴 한데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미드필더 공격 라인이 결장이 아예 없거든요. 이러면은 최근에 어쨌든 발렌시아도 지더라도 이제 AT 원정도 골을 넣었었고 1대2 그리고 뭐 무승부도 많았고 득점도 꾸준하기 때문에 베티스가 만약에 다득점 못한다 아니면 선제골 내준다 그러면은 비길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결국 베티스도 뭐 지로나하고 비겼던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승무패 응원만 할 뿐이지 뭐 무승부가 너무 좋아서 발렌시아 프렌을 본다든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경기 패스를 할게요. 승부식에서는. 베티스 배당도 1.7이면 뭐 너무 좋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좀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헤이렌 경기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추천 뭐 나중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경기들을 한 번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렌 위트 자 여기도 순위가 비슷해요. 뭐 헤이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홈에서 위트 상대로 잘 못 이기거든요. 최근에도 뭐 4연패도 했었고 근데 무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아예 못 이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위트가 유리한 건 맞고 그리고 지금 승점 1점 차 헤이렌이 근소하게 앞섭니다. 근데 득실은 위트가 낮고 근데 또 위트는 또 홈에서 잘하고 원정에서 못하다 보니 그러니까 헤이렌이 배당을 좀 낮게 받긴 했는데 지난번 헤이렌베인이 그 흐로닝언한테 0대2로 졌단 말이죠. 그리고 위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스파르타한테 지고 그리고 셀틱 원정도 유로파 일정을 뛰었기 때문에 위트는 아시다시피 최근 6연패입니다. 득점도 많이 없었고 근데 상대들이 뭐 유로파를 제외하면은 리그 4연패 근데 이제 거기다 컵대회도 빼면은 3연패긴 한데 7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무가 4번이나 있었고 뭐 대부분 한 골 차로 지긴 했지만 이런 경기는 헤이렌베인이 최근에 뭐 페노르트 원정 아니면 그리고 홈에서 페노르트하고의 원정 페노르트는 컵대회 홈에서 페노르트전은 리그 1승 1무로 지지 않았거든요. 다득점도 하고 그래서 왜 정배를 줬는지 이해가 가는데
위트가 너무 오랫동안 승리가 없어서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합니다. 뭐 컵 대회 한번 이기긴 했지만, 근데 하필 또 유로파까지 뛰어왔고, 뭔가 그렇다고 홈승 배당 가기에는 좀 애매하고, 상성은 또 위트가 좋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 헤이렌베인이 수비에 경고 누적 말고는 크게 없는데, 위트는 공격 쪽에 이제 옌센이 이제 장기 부상이고, 뭐 그리고 그 외 공격 한두 명도 이제 빠지면 그닥 좋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기는 전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배당이 아주 매력적. 어제 이제 제가 미럴 한 경기만 이제 어찌 보면 틀렸는데, 칼리알리랑 지볼러를 잘 잡았잖아요. 그 정도 배당이면 한번 가볼 만한데, 왜냐면 걔네는 뭐 두 배가 훨씬, 지볼러는 두 배가 넘었고, 칼리알리도 두 배 좀 넘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 정도의 배당 메리트가 아니면 굳이 갈 이유는 없다. 요거까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패스할게, 패스. 하고 그 다음 경기 앙제 메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꼴찌 메스. 뭐 꼴찌 메스를 보면은 뭐 실점이 너무 많아요. 득점은 앙제하고 비빌 수 있습니다. 한 골이 더 많아서. 근데 45 실점이면 가장 많고, 앙제하고 20골 차이 납니다. 실점. 그리고 하필 또 앙제가 홈이에요. 홈에서 나름 성적이 좋기 때문에 뭐 패배가 많지 않죠. 3패면. 그리고 메스가 원정에 1승 1무 8패로 성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원정 30실점. 실점 꽤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앙제가 팀 내에 어느 정도 골에 관여하고 있는 선수들 2명이 지금 이적이 뜬 것 같더라고요. 부상이 딱히 크게 없는데 이적 이슈가 있고, 메스도 공격에 이적 이슈, 뭐 수비 쪽에도 이적 이슈가 있긴 한데, 앙제는 그게 조금 뼈 아프지 않나. 왜냐면 최근에 파리FC 비긴 것도 그렇고, 상성은 이제 메스 상대로 좋긴 한데, 뭔가 승리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5경기 3무 2패. 물론 그전에는 뭐 4득점도 하고 나름 홈에서 뭐 연승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메스보다는 조금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메스가 지난번 리옹한테도 5실점 했기 때문에 최근 컵 대회를 제외하면은 리그로 보면 한 7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득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나코나 브레스트, 뭐 파리 상대로도 다 2득점씩 하고 그랬어가지고 참 고민이 되는데, 배당도 참 절묘하게 줬더라고요. 아까 뭐 1.7 줬으면 이것도 뭐 그냥 패스했을 텐데 거의 2배 가까이 줬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어느 번은 좀 애매하고, 앙제 승무에서 고민을 해볼게요. 요거는 요새 이제 무승부를 잘 안 가다 보니, 어제도 무승부를 하나도 안 갔거든요. 무승부 적중률이 좀 떨어져서 그럴 땐 좀 피하고 있는데, 앙제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그 다음 니스 브레스트. 자, 니스가 예전에는 뭐 상위권에서 놀았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순위를 보면 깜짝 놀라긴 하거든요. 14위. 강등을 신경 써야 되는 지금 승점이에요. 물론 낭트보다는 7점이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상대가 또 브레스트가 승점이 1점이 많고, 득실도 안 좋아요. 브레스트보다. 그나마 이제 홈에서 조금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브레스트가 원정도 안 좋고, 근데 뭐 홈에서 뭐 득실이 뭐 득점이 더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잠시만요. 니스도 뭔가 그래도 예전보다 그 뭐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 부상들이. 그리고 그 제레미 보가가 지금 부상 중이고,
그리고 소피앙 디옵은 나올 수 있고. 누가 이적을 간 것 같은데 지금 선수가 안 보이는데 그 누군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까 부상 중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예전부터 있었던 니스 선수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예전보다 부상은 조금 더 좋아졌다. 그 누구 같은데? 잠깐만, 어디 갔냐? 갑자기 생각났다. 얘가 근데 왜 안 보이죠? 제 눈에? 그 테렌 모피? 얘가 공격에 있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다. 이적을 간 건가? 아예 뭐 명단이 제외된 건가? 아무튼 자, 니스가 브레스트 상대로 상성은 좋습니다. 진 적이 없어요. 홈에서 5승 4무. 최근 전적들도 한 6경기 되는데 그 중에 4승 2무면 뭐 압도적으로 좋은 거죠. 근데 니스가 하필 유로파도 같이 병행을 하는데 유로파 성적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루드고레츠 승과 이제 뭐 마인을 봤던 건데 기왕 이제 어차피 이겨도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원정도 갔다 왔고 리그만 보더라도 낭트 4대1로 이겼지만 최근에 패배가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브레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결장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최근에 그 툴루즈한테 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연패 중이긴 한데 이게 원정이라 좀 불안합니다. 원정 아닌 것만 생각을 하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을 텐데 니스가 아무리 못해도 어쨌든 최근에 득점이 좀 꾸준했고 그리고 홈인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나마 홈에서 성적이 괜찮으니까. 오히려 브레스트는 지금 원정에서 리옹, 뭐 컵대회, 스타드렌, 그리고 그 전에 마르세유, 뭐 르아부르 뭐 득점이 없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기는 니스가 배당이 높잖아요. 정배를 받고 뭐 그렇다고 해서 브레스트가 더 좋아서 프렌을 갈 정도는 아닙니다. 결국 이 경기는 일정 부분이 조금 뭐 유리할 수도 있어요. 루도골의 원정을 갔다 온 니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무승부를 가든 아니면 그 패스를 하든 전 그렇게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앙제 메스는 무승부를 완전히 가거나 아니면 저 앙제래 그 니스 같은 경우는 패스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셔라. 아마 무승부를 본다면은 건너뛸 확률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입장에선. 제가 다음 툴루즈하고 오세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도 한 번씩. 자, 툴루즈 오세르. 자, 일단 툴루즈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상위권으로 가려고 하는 승점이긴 해요. 29점. 이기면 스타드렌보다 앞서니까. 그리고 오세르는 강등권. 그 리그왕에서 최소 실점 팀이 오세르입니다. 14골. 근데 뭐 실점이 좀 적은 편이긴 해요. 낭트나 메스에 비해 29골로. 그래도 툴루즈에 비하면 너무 이제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하필 또 원정에서 이제 리그왕 성적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1승은 했거든요. 아직도 1승을 못한 팀이 있습니다. 그게 오세르 2무 7패 원정 4득점 최악이죠. 뭐 아무리 툴루즈가 이제 뭐 미드필더나 공격에 뭐 결장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고 한두 명 정도. 근데 오세르도 보면 뭐 미드필더 이적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수비 경고 누적 뭐 하면은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툴루즈가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왜냐면 뭐 상성도 툴루즈가 홈에서 오세르 상대로 상당히 강하고 최근에 2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3승 1무 그전 전적도 좋고 최근에 뭐 홈에서 니스 상대로 5대1 대승도 그렇고 브레스트 원정도 잡으면서 지금 3경기 무패
연승 중. 그리고 그 전에 뭐 마르세유 원정이라든가 뭐 오늘 잠깐 잘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오세르는 또 최근에 실점이 좀 적은 편이긴 해요. 아까 괜히 이제 하위권 팀 치고 실점이 적은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기 때문에 이건 툴루즈 봐야 된다. 배당이 좀 아쉽긴 해요. 툴루즈 승. 근데 오세르도 원정에 다득점 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손에 꼽히고 원정 자체의 득점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오버는 패스할게요. 뭐 오버 배당이 좋다고 가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툴루즈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히려 근데 마에는 좀 불안해요. 왜냐면 최근에 많은 실점을 한 게 아니라서 그 오세르 입장에서 보면은 뭐 랑스 원정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니 어제 로리앙 마엔이 좀 아쉽긴 하네. 오펜하이는 잘 잡았는데. 자, 그 다음 이제 문제의 경기 토트넘 맨시티. 사실 요거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변수를 노려서 무승부를 노렸지만 원래 이제 오늘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뭐 말 나온 김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승무패는 기본적으로 이 로또처럼 소액으로 고액을 노리는 경기입니다.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 다 찍을 거 가면은 굳이 갈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 모든 강팀들이 다 이기는 그림. 어제도 뭐 첼시도 이기고 뭐 AT도 이기고 뭐 오늘은 맨시티에 뭐 모든 강팀들이 다 이긴다는 거에 체크를 하고 들어가면은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중될 확률이 크죠. 다 그렇게 경기를 잘 모르거나 그냥 그것만 보고 가시는 분들은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니까 이렇게 갈 거면 저는 승무패 가지 말라고 해요. 어차피 적중하더라도 1등 안 될 거면 2등, 3등, 4등 예전에 적중자가 엄청 많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금액이 막 1,000원씩 이랬거든요. 너무 많이 당첨자가 나와서 그게 뭐 금액이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2, 3, 4등도 10,000원을 넘긴 적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당첨자가 많이 나와서 거의 뭐 그래프대로 나온 거죠. 그럴 거면 굳이 갈 이유가 없다. 근데 어차피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뭐 복식을 약간 섞어서 갈 거면 일부러 노리고 가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맨시티가 유리하죠. 근데 어디선간 변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가는 겁니다. 노리고 예측을 하고 나는 어제 예측을 한 게 그거였죠. 뭐 AT 무승부 뭐 복식으로 찍긴 했지만 첼시 무승부. 첼시 무승부는 아깝게 안 됐지만 근데 오늘은 복식을 넣을 수 없어서 결국 하나씩 갔던 게 이제 토트넘 무인데 승무패는 그렇게 노릴 수 있어요. 근데 승무패 무승부 그렇게 봤다고 승부식도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거는 엄연히 이제 뭐 몇천 원 아니면 뭐 복식 조합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승부식은 저는 이제 보험을 들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뭐 첼시 승무를 봤다면 승부식에도 첼시 승을 찍고 무를 찍고 이러진 않습니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으로도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를 웬만큼 다 나눠서 가는 이유도 중복 없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뭐 레알 승을 난 이거를 무조건 모든 조합에 넣겠다 하면은 레알이 이기면 좋겠지만 틀리는 순간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승무패 그렇게 넣었다고 해서 승부식도 그렇게 넣진 않는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국 토트넘 무를 노리긴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맨시티가 이길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토트넘이 뭐 챔스에서 강하지 리그에서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얘는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승리도 없을 뿐더러 리그에서 실점도 꾸준하고. 근데 이제 왜 무승부를 노렸냐? 맨시티도 어쨌든 최근 뭐 보대 걸린 원정도 그렇고 뭐 맨유한테 진 것도 진 거지만 예전만큼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최근 챔스에서 잘하기 때문에 운이 따르면 무승부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승부식에서는 패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패스를 합니다. 토트넘은 그냥 무 나오길 응원하겠다, 요 정도. 자, 그다음 도르트문트하고 하이덴하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가 그리고 그것도 작용을 해요. 결장자. 얘네가 결장자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기는 게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챔스에서. 맨시티하고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맨시티도 뭐 수비에 뭐 디아스, 그바르디올, 그리고 공격에는 뭐 제레미 도크 부상들이 있지만 토트넘이 타격이 더 크거든요. 쿠두스, 히살리숑, 뭐 벤탄쿠르, 베리바레, 그 최근에 페드로 포로까지. 근데도 어떻게 이겼는지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것도. 그리고 토트넘이 최근에 뭐 손흥민 뛸 때까지만 하더라도 맨시티 상대로 좀 강했어요. 특히 홈에서.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도르트문트하고 하이덴하임, 뭐 상성은 도르트문트가 좋죠.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전적이 많지는 않고, 자, 도르트문트가 지금 2위입니다. 뮌헨이 지금 조금씩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18팀이라서 경기 수가 뭐 다른 리그들보다는 좀 적잖아요. 18개 있는 팀들이.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경기 수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 오늘 이기면 6점 차로 줄어들어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못 이기고 비기거나 졌을 경우에는 또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점수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등권에 있는 하이덴하임도 중요한데, 홈에 무패인 도르트문트, 분데스에서 유일하게 무패거든요. 뮌헨도 홈에서 한번 졌습니다. 아우크한테. 근데 도르트문트가 어쨌든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득실도 괜찮고 결장자도 거의 없고, 자비처만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하이덴하임은 오히려 수비에 경고 누적, 뭐 여기도 결장이 많은 건 아니에요. 장기 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도르트문트도 결장자가 없다. 다만 이제 일정 부분이 챔스를 뛰었던 점, 그리고 최근에 좀 가까스로 이긴 경기들이 좀 있어요. 뭐 장크트 극장승,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뭔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뭐 컵대회 레버쿠젠 진 거 빼고는 홈에서 패배가 없고, 리그는 이제 오랫동안 무패 중이고, 그리고 그 하이덴하임은 최근에 승리가 없고, 아무리 이제 챔스를 뛰었지만 또 홈에서 뛰었고, 이건 일로 보나 절로 보나 도르트문트 승. 저는 그래도 일반 승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마인 정도는 봐야 되는데, 그동안 하이덴하임이 이제 원정에서 좀 비볐던 팀들은 뭐 장크트, 마인츠, 아니면 예전에 호펜하임, 뭐 함부르크,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예전에 레버쿠젠 0대6 패배, 뭐 최근 홈에서 라이프치 0대3 패배면 도르트문트는 마인은 해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마에는 좀 선택적인 상황이고, 넘어가고 크레모네 인테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르는 또 세리에 1위 팀이죠. 그리고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승부가 이제 로마랑 같이 원래 없다가 한 번씩 생겼잖아요. 무가 1무밖에 없습니다. 득점도 50득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크레모네보다 30골이 많고 실점도 10골이 적기 때문에 득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크레모네가 비빌 수 있는 건 홈에서 패배가 적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인테르 원정에서 2번 졌기 때문에 뭐 홈보다는 득점력도 좀 부족하고. 근데 이 크레모네가 이제 공격의 사나브리아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 파에로 부상, 그리고 최근에 또 부상도 있고 경고 누적까지 은근히 결장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인테르도 수비나
뭐 미드필더의 바렐라, 뭐 공격에 저 미드필더 여전히 하칸 뭐 좀 부상된 지 좀 오래됐는데 그거 말고는 크게 없어요. 공격 라인 쪽은 뭐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결장 부분도 뭐 크레모네가 아주 앞서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크레모네 입장에서는 상성도 이긴 적이 없고 모든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아시겠지만 연속적으로 무득점을 했잖아요. 지금 사스올로, 엘라스, 유벤전 3경기 연속 무득점. 뭐 그 전에 크레모네가 이제 한참 무가 많았을 땐 아탈가도 비기고 유벤 한 골차, 뭐 라치오 원정도 비기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리 뭐 인테르가 원정이긴 하지만 뭐 지난 도르트문트전 챔스를 갔다 왔다고는 하더라도 최근에 보면은 뭐 피사 0대2에서 6대2 우디네세 한 골 차긴 하지만 실점이 없었고 파르마 아탈 결국 인테르가 이겨도 실점이 너무 많다면 고민을 할 텐데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크레모네의 득점력이면 저는 가능성 없다 봅니다. 인테르 승 마인까지 볼게요. 근데 어제 뭐 미넨처럼 비기면 어쩔 수 없단 마인드긴 합니다. 근데 미넨은 상대 함부르크가 그래도 홈에서 잘했기 때문에 제가 미넨 승 마인을 보긴 했지만 가능성은 크레모네보다 훨씬 높았던 상황이긴 해요. 함부르크가 홈에선 잘하잖아요. 잘 안 지기 때문에. 근데 미넨의 득점력이면 해줄 수 있다고 봤는데 미넨이 아우크전부터 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뭐 다음 경기 미넨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덥석 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정에서도 비기고 하는 거 보면은 조금 불안합니다. 자, 헤타페 셀타비고. 자, 이 어제 이제 연장선이죠. 이제 뭐 승무패하고는 좀 다르게 간다고는 했지만 같이 갈 거는 그냥 같이 갑니다. 토트넘은 예외인 거고 헤타페 셀타비고는 무승부 봅니다. 왜냐면 이게 셀타가 좀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셀타가 뭐 승점도 높고 득실도 높고 다 좋은데 이 홈에서 성적보다 원정 성적이 훨씬 좋아요. 5승 3무 2패. 근데 헤타페는 홈 성적이 좋진 않죠. 그리고 마유랄의 지금 공격의 결장. 얘네가 골이 많지 않은데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이제 마유랄의 결장. 4골이긴 합니다만. 근데 셀타는 지금 뭐 부상으로 결장이 없어요. 여긴 공격 라인의 득점이 워낙 분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이글레아시스가 8골이긴 한데 뭐 혼자 뭐 막 두 자릿수 이런 선수가 없습니다. 2골, 3골씩 여러 선수들이 넣고 있어서 이거는 무승부를 보긴 했지만 셀타 승이 좀 더 가깝다고 느껴져요. 근데 다행히도 셀타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셀타 프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승부식으로는 셀타 프렌 볼게요. 프렌. 그리고 뭐 무승부를 봤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최근 소시 원정을 졌고 츠르베나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유로파. 왜냐면 헤타페는 유로파를 안 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조금 걸려서 그리고 헤타페가 지더라도 뭐 대패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한 골차 승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 노리고 무승부를 봤던 거라. 프렘 봅니다. 셀타비고. 셀타비고 프렘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폴렌담 고헤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얼마 남지 않았죠. 아까 뭐 중간에 이제 얘기가 딴 데로 새서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뭐 그래도 뭐 7시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폴렌담 고헤드. 자, 폴렌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헤드 상대로 홈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2무 2패. 그리고 폴렌담의 상황을 보면은 승점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고헤드랑 4점 차. 근데 득점에서 좀 밀립니다. 그래서 득실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고 그래도 폴렌담이 홈에서는 성적이 괜찮아요. 4승 3무 3패면. 패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고헤드가 원정 1승밖에 없거든요. 실점도 많고. 그리고 결장 부분은 그래도 고헤드가 아주 살짝 좋은 정도? 공격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가 있어서 폴렌담이. 자, 그러면 최근 흐름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폴렌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아약스전을 졌지만 최근 홈에서는 위트를 잡았고, 그리고 지더라도 한 골차 승부가 많고, 그 전에 뭐 홈에서 4경기 무패일 때도 트벤테 상대로도 비겼고 해서 뭔가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브라가고의 그 홈에서의 유로파 비겼거든요. 근데 고에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작년 11월 페이노르트전하고의 그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 이후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한 13경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13경기 중에 무승부가 한 8번 있기 때문에 패배보다 무가 많다. 최근에도 보면은 뭐 니스한테 진 거지, 리그로 보면은 7경기 중에 5번을 비겼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무제족이죠. 그래서 이런 경기는 고에드도 뭐 2대2 무가 은근히 좀 있어요. 그래서 무승부라고 해서 무조건 0대0,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폴란드 프렌 쪽으로 빠지는데 2.5 주면 오버를 갔는데, 참 이게 아쉬운 게 3.5를 줬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거 오버를 가야 되냐. 그래서 그렇기에는 폴란드이 득점이 그렇게 해줄 건가 의문이 들고, 고에드도 가끔씩 원정에서 이제 저득점 했던 경기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막 3연속 2대2 무승부는 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 해줄까라는 게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 아약스 그 언제냐, 그 고에드가 유로파 전에 그 아약스 뭐 네덜란드 컵 대회 포르티나 그 3경기 연속 2대2 무였거든요. 흐로닝원까지 하면 뭐 4경기 연속인데, 유로파를 제외하고 리그만 보면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요거 무승부를 가야 될지. 그래도 폴란드 홈인데, 그리고 위트를 잡을 정도면, 물론 위트가 뭐 그 정도로 막 잘한다의 느낌은 아닌데, 위트도 뭐 득실이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래서 3.5라도 배당 대비 저는 폴란드이 그래도 다득점한 적이 있어서 오버 쪽으로, 요거는 오버 갈 거 아니면 그냥 패스하세요. 폴란드는 모르겠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이렇게 어렵냐. 자, 파르마 유벤투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가 길어진다. 패스할 확률 높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빨리 못하고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경기입니다. 저한테는. 결국 주력에선 제외될 확률이 크다. 뭐 고배당으로 갈 수는 있어도 원래 그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하면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계속 고민이 되면은 저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자, 파르마 유벤투스. 자, 유벤 좀 까다롭죠. 파르마 입장에서는. 왜냐, 세리에 이제 가장 득점이 적은 팀이 어디라 했습니까? 아까 레체라고 했잖아요. 토리노 레체 할 때. 근데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게 파르마. 한 골 차요. 14골. 얘네도 실점이 그나마 적어서 다행인 거지. 26골로. 실주연까지 많았으면 큰일 났죠. 근데 유벤은 35골. 2배 이상 차이 나고. 그렇다고 유벤이 실점이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홈의 무패 팀인데 원정에서 4번이나 졌기 때문에 이제 파르마 입장에선 비벼볼만 하단데, 파르마도 홈 성적이 좋진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미드필더 수비 부상도 있고, 그리고 골을 많이 넣지 않다 보니 또 공격에 한 명이 몰빵으로 넣었어요. 6골. 이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유벤은 블라우비치가 여전히 부상 중이라 이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만 보더라도 유벤이 좋죠. 상성도 유벤이 더 좋고, 뭐 마지막 홈 경기를 파르마가 잡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는 뭐 최근의 흐름인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확인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일단 파르마가 득점이 없습니다. 득점이 괜히 적은 게 아니에요. 최근 뭐 제노아, 나폴리전 0대0으로 비긴 게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아탈란타도 0대4. 즉 최근에 득점이 없고 홈에서도 인테르전 득점이 없었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득점 차이의 문제죠. 유벤이 뭐 챔스 원정을 갔다 오고 일정도 안 좋고 하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보시면 뭐 나폴리, 뭐 크레모네, 홈이긴 하지만 다득점. 원정에서도 피사, 사스올로 다득점했어요. 칼리알리한테 진 거는 좀 의외긴 합니다. 그때는 뭐 못해야 비길 정도라 생각했는데 그게 약간 오게티긴 하거든요. 근데 칼리알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제 제가 칼리알리 승간 것도 칼리알리가 조금 잘하더라고. 근데 파르마는 칼리알리하고도 2배 차입니다. 뭐 어제 경기를 하긴 했지만 다득점을 했지만 그 정도로 득점 차가 나기 때문에 유벤을 잡기엔 좀 어렵다. 유벤 승 봅니다. 유벤 승 보고 배당은 파르마 쪽으로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건 신경 안 쓰니까. 물론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뭐 사람들이 몰리든 뭐 불안 요소가 있든.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유벤 쪽이 괜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장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벤 승 보고 파르마의 최근 득점력이면은 이제 마엔을 노려볼 수는 있는데 조금 불안한 게 최근에 홈에서 막 3대0, 4대0으로 졌던 경기는 없거든요. 파르마가. 원정에서 4대0이 있었던 거지 최근에. 예전에 인테로도 0대2. 괜히 득점이 적은 대신 실점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 유벤도 득실 차이가 뭐 아주 크게 나는 게 아니라서 좀 조심해야 된다. 마에는 유벤 승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트라스부르하고 파리. 자, 이제 2경기밖에 안 남았죠. 처음 오시는 분들 추천, 그리고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뭐 질차 또 눌러주시면 좋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파리 2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 파리 입장에선 계속 이제 랑스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어제도 이제 제가 엊그제였죠. 금요일날 랑스 마엔을 가서 이제 괜히 욕심부리다 이제 털렸는데 랑스가 계속 앞서고 있었어요. 동률일 때. 근데 지금 파리가 랑스가 한번 주춤한 사이에 파리가 그래도 앞섰고 어제 이겼지만 오늘 이기면 다시 역전이 됩니다. 비겨도 득실에서 앞서기 때문에 순위가 바뀌고. 그래서 예전엔 파리가 압도적이었다면 이제는 뭐 우승 경쟁할 수 있는 뭐 라이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스트라스도 6위 안에 들려면 승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30점이라 이기면 스타들은 앞서고 밑에서도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둘 다 중요한 경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파리는 홈에서 무패긴 한데 원정 무패는 아니에요. 그리고 스트라스도 홈에서 나름 성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파리한테 비빌 정도가 됩니다. 왜냐? 5실점밖에 안 하거든요. 16골 넣고. 뭐 경고 누적 한 명이 있긴 하지만 부상이 크게 있는 것도 없고. 지금 파리 쪽이 오히려 지금 이강인도 부상 때문에 출전이 거의 뭐 불투명한 상태고, 그리고 파비안 루이즈하고 최근에 이제 흐비차의 부상까지 포함하면은 부상들이 오히려 파리가 더 많죠. 그리고 예전에 그 압도했던 파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요새 보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마르세유전 뭐 극장으로 비겨서 승부차이 끝에 우승했고, 파리 FC한테 컵 대회 지고, 릴 잠깐 깔끔하게 이겼지만 스포르팅한테 지고, 오세르 이겼지만 겨우 한 골차. 홈에서 뉴캐슬한테마저도 비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득점을 많이 못하거나 실점이 어느 정도 꾸준하거나 지금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렇다고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무승부가 좀 많아지고 실점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상대가 하필 또 홈에서 잘하는 스트라스부르. 얘네는 또 컨퍼런스 성적을 진작에 좋게 했기 때문에 미리 대기 타고 있는 상황이고, 리그에서조차 지금 컵대회 포함 6경기 무패, 4승 2무.
리그만 보더라도 2승 2무. 최근 릴 원정 4대1, 메스 2대1, 니스 1대1, 뭐 로리앙, 뭐 홈에서 브레스트한테 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파리 원정에서도 3대3으로 비겼던 스트라스부르. 기억도 안 좋죠, 파리한텐. 최근에 비겼으니까 원정에서. 자기는 홈에서. 그리고 상승은 파리가 좋긴 해요, 스트라스 상대로. 근데 스트라스가 은근히 홈에서 파리하고 여러 번 비기기도 했고, 최근에 마지막 홈 경기는 2대1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만나면 득점을 거의 대부분 했거든요, 홈에서는. 그 정도로 파리한테는 좀 까다롭다. 그래서 이 파리의 저 배당을 보면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민인 게 뭐냐, 그러면 스트라스를 아주 높게 봐서 프렌을 갈 거냐. 그러기엔 그래도 전력 면에서는 파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좀 배당이 너무 혹하긴 하거든요. 2.3배. 마치 제가 유로파 리그에 못 갔던 배당이 있습니다. 그 부크레슈티 FC SB였나? 그게 2프렌 있고 프렌이 있었는데 프렌 배당이 2.28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의 그거에 버금가는 배당인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폴드에 데려갈 수는 있어요. 아니면 고배당만 묶어갈 때. 근데 주력으로 가기에는 그래도 파리가 잘하니까 차라리 좀 더 확률적으로 가면 언더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파리가 뭐 아무리 뭐 요새 불안하다 뭐하다 하지만 실점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요것도 뭐 1대0, 뭐 1대1 아니면 뭐 2대1 요런 이제 박빙의 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배당이 좀 적긴 하지만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자, 이제 마지막 경기. 빌바오 소시.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추천, 즐겨찾기, 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1시간이 넘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좀 잘해봅시다. 자, 빌바오 소시. 이게 또 승무패 포함된 경기거든요. 승무패는 어떻게 가느냐? 무승부를 갔습니다. 근데 승무패 무승부 갔다고 뭐 무조건 무승부 가지는 않거든요. 아까 뭐 토트넘 패스했듯이. 일단 상성이 빌바오가 매우 좋아요. 최근 4연승. 그리고 빌바오하고 이제 소시를 비교하자면 소시가 순위가 좀 더 높은데 3점 차밖에 안 되고, 득실도 소시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모든 게 조금씩 다 우세한데 그래도 홈에서 승은 빌바오가 좀 더 많이 챙겼고, 그리고 지금 오이안 상케트의 부상, 예전에 이제 그 윌리엄스, 이나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가 이제 동시에 못 나왔던 적이 있는데 걔네는 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수비 쪽에 지금 출전 정지에 뭐 부상들이 뭐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 쪽은 그나마 좀 나아진 편이다. 그리고 소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셀타를 잡았지만 퇴장, 수비 퇴장, 그리고 공격에 쿠보의 이제 햄스트링 부상, 그리고 이제 몇몇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 하면은 얼추 비슷하지 않나. 뭐 그래도 소시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무승부를 봤던 이유는 일단은 소시는 그게 없었어요. 그 챔스나 유로파가 없었고, 빌바오는 챔스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홈에서 하긴 했지만 뭐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소시가 최근에 잘하더라고. 7경기 무패. 그리고 리그에서도 3연승, 5경기 무패. 근데 그 팀들을 보면은 홈에서 AT 비겼죠. 그리고 홈에서 바르샤 2대1로 잡았죠. 셀타비고까지 잡았죠. 원정에서는 헤타페, 레반테, 물론 알라베스한테 진 적이 있지만 최근에 패배가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소시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소시를 좀 더 봐야 되고,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게 맞는데, 이 빌바오가 원래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적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컵대회는 뭐 연장 가서 이제 연장 갔나? 연장 가서 그 이겨서 이제 그 다음 발렌시아하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거 다음 경기 챔스에서도 역전 당했죠. 스포르팅한테 뭐 극장골로. 그리고 리그에서 지금 5경기째 승리 없는데 득점력이 시원치 않아요 지금... 네,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뭐 에스파뇰한테 뭐 지는 상황도 있는데 뭐 헤타페한테도 지고 근데 AT를 또 어떻게 잡았으며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오사수나 원정 비겼다든가 마요르칸 요새 홈에서 너무 잘하니까 근데 또 세비야 원정 진 거 보면은 또 정이 떨어지고 이게 뭔가 빌바오도 홈에서 좀 유리하게 이제 가고 싶지만 냉정하게 흐름 자체는 소시가 훨씬 좋습니다. 뭐 무패 흐름도 그렇고 근데 뭔가 너무 승리가 없다 보니 뭐 소시가 이길 것 같진 않더라고. 예전에도 진짜 당연히 AT가 이겨야 될 경기 그 빌바오 성적이 막 좋지 않을 때 근데 홈에서 1대0으로 잡았단 말이죠. 약간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 그냥 무찍자 해서 무승부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어디냐 니스 브레스트 느낌이에요. 무승부 갈 거 아니면 그냥 패스하세요. 무승부도 좋아 보이는 무승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 경기라서 어제 마지막 경기 때문에 틀렸잖아요. 스타들은 마지막 경기는 웬만하면 고배당으로 갈 거 아니면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이제 저한테는 약간 징크스 느낌. 마지막 경기는 가면 잘 안 된다는 그런 느낌.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어제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뭐 메인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고배당 미럴이 이겨줬던가 로리앙이 실점을 안 했던가 아니면 마지막 스타드렌이 어떻게든 이겨줬던가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해서 오늘은 좀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제 그래도 뭐 생각보다 덜 아쉬웠기 많이 아쉬웠다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냥 보내드릴게요. 메시지 채팅님 지금 7시니까 8시 8시까지 그래도 어제 후원해 주셨는데 8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8시까지. 근데 앞에 토리노 경기를 지금 어느 보러 갈지 그것만 고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안 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거 다 버리면 레알부터는 시간대가 좀 여유롭기 때문에 토리노가 8시 반이라서 레알이 10시기 때문에 빠르면 8시 늦어도 9시 요렇게 이해하셨죠? 요렇게 해서 전체 결과랑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고배당들이 너무 아쉽긴 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씩 틀리지 말고 그냥 한 군데 몰아서 그냥 3개나 틀려버리지. 어제 메인 서브를 다 풀로 가서 그랬나? 오늘은 다 풀로 갈 게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도 있어서 잘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근데 스타드레는 너무 크게 진 것 같아서 막 그렇게까지 아쉽지는 않은데 제일 아쉬웠던 건 그거예요. 미럴하고 이제 호펜하임 마인과 어디였냐 로리앙 마인은 그나마 가능성 가장 높다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미럴 승이 가장 아쉽죠. 한 골 차였으니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조합을 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